자, 주식하기 전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유력 대선 후보와 동성동본이라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면 하한가 빚 맞고 반려주식 되는 거죠. 이런 테마주가 뜨고 지는 시점과 그 수준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어떤 하나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볼게요. 자, 주식은 회사의 지분, 쉽게 말해 소유권을 쪼개놓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갖고 싶어 할까요? 여기 자동차 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빨간 차 회사와 파란 차 회사죠. 겉보기엔 색깔 말고 다를 게 없지만 빨간 차 회사는 내놓는 차마다 잘 팔려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파란 차 회사는 회사를 유지할 정도로만 근근히 벌고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미래에 좋은 실적을 기록할 빨간 차 회사 사장이 되고 싶겠죠. 이렇듯 사람들은 돈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그렇게 주가는 올라갑니다. 일명 가치 투자라고도 하는데 내가 사장님이 되고 싶은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가치 투자의 기초가 되는 투자지표 3대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는 단골이 아니라 그냥 사골이 돼버린 주제입니다. 기업의 근본적 가치, 적정 주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렵게 안 할 겁니다. 첫날부터 진도 나가면 욕먹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PBR은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PBR이 낮은 기업은 흔히 회사의 실제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말하죠. 분모인 순자산이 커서 PBR이 낮다면 당장 망해도 돈 될 만한 자산을 모두 내다 팔아서 회사 규모만큼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로 망한 기업의 자산은 가치가 낮아지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PER은 회사의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회사가 벌어오는 돈이 몇 년이 지속돼야 회사 크기만큼 모이는지를 따져볼 수 있죠. PER의 단위가 배이고 소위 멀티플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PER도 PBR처럼 낮으면 저평가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PER이 2배면 2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회사만큼 크니까 풀대출을 받아서 이 회사를 사면 2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나는 사장님 소리도 듣는 거죠. 마지막으로 ROE는 순자산 대비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보통 분모인 순자산도 커지기 때문에 ROE가 유지되는 기업은 회사가 커지는 만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즉,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숫자는 똑같아도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매출액을 볼 때처럼 이 회사는 숫자가 왜 늘지를 않냐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PBR, PER, ROE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고 이런 마법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 공식 안 외우셔도 됩니다. 슈카쌤도 그냥 다시 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앞에서 PBR, PER이 낮으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알려드렸지만 언제나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자동차 사장님들이 다시 나옵니다. 빨간 차 회사도 파란 차 회사도 PBR은 1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만 해석하면 빨간 차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PER이 낮네? 저평가네? 사야겠네가 되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시다. 파란 차 회사는 연료 없이 움직이는 무한 동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 순이익이 낮았지만 무한 동력을 접목한 더 뉴 파란 차를 내놓으면 자동차 시장에서의 독주가 기대되죠. 투자자들이 고민에 잠깁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은 파란 차 회사일 거야. 아무래도 성장이 기대되는 파란 차 회사를 사야겠다. 그럼 파란 차 회사에 투자금이 몰려 주가가 화성을 가버리고 반대로 빨간 차 회사는 주가가 쭉 내려가죠. 제가 맨 처음에 5년 전으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면 빨간 차 회사 사장이 되고 싶을 거라고 했죠. 그 기간 동안 빨간 차 회사가 돈을 잘 벌 미래가 있으니까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현재 시점에서 돈을 더 많이 벌 파란 차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PER이 낮은 빨간 차 회사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낮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못 벌어올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회사라서 주가가 낮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표를 보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건데 지표의 의미를 부여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고 싶으면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과 역사에 대한 학습까지 필요합니다. 동일 산업 내의 다른 기업들은 PER이 10인데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PER이 20이라면 어디서 차이가 발생한 건지 찾아봐야 하고 그 산업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PER 차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면 시장 가격이 맞는 거고 이렇다 할 이유가 없다면 가격이 떨어질 고평가 종목은 사면 안 되겠죠. 또 과거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기존 시장의 고객을 흡수해버렸다든지 시중에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 어떤 종목들이 잘 나갔는지 하는 것들이요. 먼저 화성에 간 기업들이 어떻게 로켓을 탔는지 알아야 다음에 화성으로 떠날 종목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하나의 시장만, 업종만, 종목만 미친 듯이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결국 기업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죠. 잘못된 정보만 믿고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배우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 댓글 받고 싶어요.